구독자 35만 명, 큰 채널인데 한 달 수익은 한 어느 정도 있는지, 월 1000만 원 가까이까지. 아니면 구독자 수 추이가 어떻게 됐었어요? 저는 30만 명에서 35만 되는데 한 달도 안 걸렸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소인님만의 비결이나 노하우 어떤 거라도 있을까요? 일단 자주 올려야 돼요. 제가 최근에 쇼츠를 시작을 했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여행도 다니시면서 돈도 벌고 굉장히 재밌고 편하고 매력적인 직업 같거든요. 시간적인 자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가진 돈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떻게 한 달에 어떤 벌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영상을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 보니까 또 책도 내셨잖아요. 네, 그때 베스트셀러까지 와. 올라왔었고 그래서 잘 됐어요. 그 기준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많은 2030 세대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용기와 파이팅을 낼 수 있는 말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어떤 콘텐츠라도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수입이 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소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이더월드 채널과 소이더머니 채널 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이더 월드라는 채널이 워낙 유명한 채널이긴 한데 네. 채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채널 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여행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여행 크리에이터인데요. 35만 명의 구독자를 이제 보유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인도부터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권 여행까지 다양한 여행기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디 외국 나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저 인도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귀국했습니다. 진짜요? 그럼 해외에는 얼마나 좀 자주 나갔다 오시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나가고요. 많이 나갈 때는 2-3번까지 나가요. 짧게. 비용이 되게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비용은 어떻게? 비용이 한 번 나갔다 오면 최소 정말 아껴 써도 짧게 갔다 와도 100만 원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유튜브 수익이 있잖아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최대한 제가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여행을 제가 그렇게 막 돈을 막 쓰면서 하는 여행 스타일이 아니라 좀 로컬식이어가지고 최대한 아끼면서 다니는 게 제 채널의 어떤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좀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 협찬도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여행할 때? 맞아요. 제가 원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구독자가 한 7-8만 명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외국 그런 항공권이나 어떤 그런 숙박비를 다 지원을 해주고 거기 광고비도 얹어서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도 제안이 가끔 들어와요. 많이는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소희님 공중파 방송에도 한번 출연하신 걸로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오픈런이라는 채널 여행 약간 떠나는 그런 여행 예능에 이제 출연을 제의를 받아가지고 2번 정도 나간 적이 있어요. 소이더 월드 채널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노무사라는 전문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어린 나이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습 생활을 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유시간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해외를 혼자 가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딱 3개월만 자유시간을 주자 해가지고 세계여행을 100일 갔다 왔는데 그냥 전 사진 찍는 것도 잘 못하니까 혼자 다니니까 그냥 영상으로 기록하자 해가지고 그때는 여행 유튜브라는 개념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여행 영상을 그냥 일기처럼 하루에 한 개씩 올렸거든요. 100일 끝나고 돌아오니까 한 구독자 6만 명 돼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거 수익화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세계 여행 유튜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전업이에요. 완전 전업. 공인노무사까지 합격하셨으면은 네. 그게 전업으로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네. 결심하기가 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삶의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재미랑 행복이 되게 우선인데 그 노무사로 일하는 재미보다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뭔가 주체가 돼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재밌기 때문에 노무사가 좀 당장은 아깝지만 뭐 그냥 지금의 행복과 재미를 쫓아서 일을 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두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여행지 다녀오셨잖아요. 네. 근데 기억에 남는 여행지나 독특한 에피소드. 처음에 이제 세계여행 100일 떠났을 때 가장 첫 여행지가 네팔 히말라야였거든요. 그 막연하게 그냥 생일날 히말라야 그 안나푸르나 정상에 오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뭐 방한용품 이런 거 없이 첫날부터 운동화 밑창 다 뜯어지고 과잠 입고 올라갔어요. 해발 4,000 몇 미터까지. 네. 이거 어쩔 거냐며. 더러워서 만지지 못하겠다. 이거 어쩔 거냐며. 나의 등산
해발 3000m부터는 추위, 외로움, 고산병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까지 모두 찌르는 느낌이었다. 그걸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신기하다 라고 해주셨고, 그때 제 인생의 어떤 가장 도전이라고 했으면 가장 큰 도전? 과자 믿고 무작정 히말라야 올라가기, 그것도 좀 인상이 깊었고, 그다음에 인도 여행도 제가 3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인도가 제가 다녀본 세계 여행지 중에 가장 특이하고 가장 재밌는 문화를 가진 여행지인 것 같아요. 욕도 많이 먹긴 해요. 왜 혼자 거기 가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가본 데 중에 가장 특이한 곳이고 가장 좀 재밌는 곳이어가지고 인도랑 히말라야 이 2개 국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인도는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하고 그러세요? 좋은 부분을 얘기하면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연예인 체험이 가능해요. 제가 이제 막 관광지 이런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줄 서요. 사진 찍어달라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 사람들은 이상하잖아요. 그게 되게 적응이 안 되는데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막. 소희님한테요? 네. 그냥 남녀노소 불문 다 줄 서 있어요. 자기 애기랑도 찍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동양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 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동양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 없을 때도 그랬으니까. 나는 지금 인도에 있다. 인도에 오면 가장 먼저 적응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대놓고 쳐다보십니다. 이겨낼 수 없는 인도의 시선. 얘들아. 아, 헬로. 동양인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인도 사람들한테는. 연예인 체험도 뭔가 할 수도 있고 사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짜잘한 사기들, 엄청 큰 사기는 아니고 저 혼자 가면 조금 위험하겠지만 뭐 다 같이 친구들이랑 간다고 하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순발력이라던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그런 좀 생존력?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운 것 중 하나가 또 인도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막상 인도 혼자 가라면 되게 겁날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근데 맞아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생기시는 거예요? 그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도전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뭔가를 좀 실행하고 행동하는 걸 좋아하고 되게 좋아하는 여행도 다니시면서 돈도 벌고 굉장히 재밌고 편하고 매력적인 직업 같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좀 없으세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여행 유튜버라는 이 특색이 좀 사람들이 좀 도전하기 쉽지 않은 좀 그런 익스트림하고 좀 빡센 여행지를 가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본인은 못 가기 때문에 이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휴양지만 가는 그런 여행 유튜브는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빡세다고 알려진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를 저 혼자 이제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될 수는 있죠. 그리고 뭐 소매치기가 많은 유럽 여행지라던가 거기서 이제 카메라 소매치기 당하기라도 하면은 맞아요. 이것도 엄청난 손실이 될 수 있고 컨텐츠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리스크를 항상 짊어지고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전기 충격기도 갖고 다니고 진짜예요. 저는 카메라가 안정장치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고프로 같은 걸 들고 다니면은 얘 좀 유명한 유튜버구나. 혹시라도 저한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사람들도 쟤 좀 유명해 보이니까 내가 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위험한 지역 가면 더 카메라 들고 더 짜랑짜랑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다가오더라고요. 오히려. 네. No, that's okay. That's okay. There we sitting, talking. No. Enjoy. No enjoy. Fun. No. My husband wait for me here. My wife also waiting me. Yeah, I know. Bye bye. 구독자 35만 명이시죠. 큰 채널인데 이 정도 채널이면 한 달 수익은 한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라도. 구독자가 30만 명이라고 해서 막 수익이 높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정말 들쭉날쭉해가지고 저는 가장 많이 벌어본 거는 이제 구글 애드센스 수익으로 월 1,000만 원 가까이까지 벌어봤지만 가장 못 벌었을 때는 100만 원 선에서 끝난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회수랑 시청 지속 시간에 따라서 수익이 굉장히 들쑥날쑥 해가지고 딱 얼마 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수익을 받았을 때가 210만 원이었나?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구독자가 계속 늘었음에도 한동안 계속 100만 원 언저리로 번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정말 많이 번 적도 있었고 700~800만 원까지 번 적도 있었고
되게 달라가지고 전업으로 하시면은 그 네. 들쭉날쭉한 수입은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쵸. 그래서 이제 외부 광고라던가 토크 콘서트나 이런 거를 좀 하면서 부수입을 조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요새는 어떤 이제 부수입 활동을 좀 따로 하시는 거세요? 저는 뭐 예를 들면은 TV 출연하는 것도 돈을 많이 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치킨을 좀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 정도 뭐 그런 공중파 출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설 업체 어떤 토크 콘서트라던가 이런 것도 하면은 한 해에 저는 1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몇십만 원 정도라도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부수입이 하나둘씩 모으다 보면은 유튜브 그 구글 애드센스 수입을 넘을 때도 있고 그래서 수입 책도 내셨잖아요. 맞아요. 책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여행 에세이 지금 행복하고 싶어라는 그 코로나 때 여행을 많이 못 가게 되니까 그 여행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여행 에세이를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코로나 시기 때 지금 행복하고 싶어라는 책을 냈고요. 많이들 구매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베스트셀러까지 와. 올라왔었고 그래서 잘 됐어요. 제 잘 기준에서는. 전업 유튜버로서 네. 평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다른 유튜버랑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여행을 가는 시즌이 있어요. 여행을 가는 시즌을 저는 성수기라고 표현하고 한국에서 돌아와서 쉬는 기간을 비수기라고 표현을 해요. 어떤 분들은 여행 유튜버 분들은 막 3달씩, 반년씩 그냥 쭉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행 한 2주 정도 갔다 오고 한국에서 한 2주 쉬고 다시 또 떠나고 이런 삶을 좀 반복하는 것 같고 여행 시즌에는 말 그대로 촬영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이런 인터뷰 촬영이라던가 아니면 뭐 외부 강연이라던가 아니면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작업하면서 막 메일 작업이라던가 미팅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좀 알아보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저 한국은 잘 많이 안 알아보고요. 아, 그래요? 오히려 외국 가면 많이 알아봐요. 왜냐하면은 한국에는 여행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뭐 인도, 아프리카, 유럽 이런 데 가면은 여행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행 유튜버도 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 가면 더 한국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시고. 소희님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른 채널도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채널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채널로 소이더 머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한창 재테크에 사람들 막 관심 많았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저도 되게 관심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채널을 하나 더 해가지고 여행 말고 다른 어떤 재테크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영상 창고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여행 채널과 경제 채널 이게 네. 분야가 어떻게 보면 결이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 채널을 시작하신 계기가 뭐예요? 근데 저는 이 여행에 관심 있다고 재테크 관심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진짜 관심 있는 딱 두 분야를 고르라고 하면은 여행이랑 재테크 이렇게 딱 두 개의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채널화 해가지고 내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채널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여행 채널 운영하고 있었고 재테크 공부도 할 수 있고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이더 원이라는 채널을 열었고 또 제 경험담을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재테크 분야 중에 어떤 분야를 좀 많이 관심 있으세요? 좀 안전한 주식 ETF에 좀 옮겨놓고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가지자. 내 집 마련 먼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축하드려요.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남는 소액으로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미국 주식 위주로 하고 있어요. 네. 소희님이 유튜브 채널로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을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직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라기보다는 여행의 자유가 있죠. 네, 시간적인 자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가진 돈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떻게 한 달에 어떤 벌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영상을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 보니까 책 내셨는데 베스트셀러까지 내셨으면 네. 그 수입이 어떻게 들어와요? 이게 제가 자체적으로 출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이 있거든요. 몇 %만 가지고 대부분의 수입이 이제 출판사가 이제 도와주셨기 때문에 출판사 분들의 이제 수입으로 많이 넘어가고 책으로 뭐 엄청 많은 수입을 버는 거는 아마 정말 뭐 몇만 부 엄청 많이 파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저는 들어오거든요, 돈이.
근데 처음에 이제 책이 막 나왔을 때 확 잘 되다가 점점 이렇게 판매량이 줄어가는 보통 그래프를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책을 낸 지 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많은 수입을 그렇게 벌어들이는 단계는 아니라서 책도 어떻게 보면 꾸준히 내야 꾸준히 수입이 날 수 있는. 그 대신 이제 베스트셀러까지 올랐으면 되게 네. 또 다른 출판사에서 제안은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 많이 들어왔었고 유튜브 채널 키우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엄청 많죠. 유튜브 채널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소희님만의 비결이나 노하우 어떤 거라도 있을까요? 일단 자주 올려야 돼요. 제가 최근에 쇼츠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쇼츠가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어떤 SNS 채널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영상이 좀 어떤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올리다 보면 이게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틱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틱톡을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 예전 영상 클립을 쇼츠처럼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수익화가 되더라고요. 그게 좋아요가 2만 개를 넘으면은 30만 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30만 원 본 적도 제가 꽤 있어요. 와. 이게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하루에 30만 원이면 영상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수익화할 수 있는 채널 안에 몸을 적극적으로 담그는 게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라면 중요하지 않나.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분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근데 일단 돈을 생각하고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이게 돈을 줬다 보면 돈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하고 그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이라도 힘들겠지만 이렇게 꾸준히 한 번 3개월에서 반년 정도라도 해보면은 이게 어쨌든 기회가 오고 조회수가 빵 터지는 날이 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게 계단식처럼 탁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이제 생기거든요. 소희님은 구독자 수 추이가 어떻게 됐었어요? 저는 10만까지는 진짜 빨리 됐어요. 10만까지는 제가 2018년 2월에 시작을 했는데 10개월 만에 10만이 됐으니까 되게 빨리 제 기준에서 된 거거든요. 근데 10만에서 20만까지 가는 게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1년 반, 2년 가까이 걸렸나? 그리고 계속 늘어나긴 했었어요. 늘어나긴 했었는데 진짜 더디게 가가지고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주변 유튜버 분들이 야 너 진짜 잘 버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다른 분들은 되게 쫙 올라가는데 저는 약간 되게 천천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너 잘 버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오르든 안 오르든 내가 자신 있는 거 계속 여행하면서 계속 컨텐츠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20만 명을 만들고 20만 명에서 30만 명도 진짜 오래 걸렸는데 30만 명에서 35만 되는데 한 달도 안 걸렸거든요. 이게 진짜 모르는 거예요. 다르게 시도한 그런 게 있으셨어요? 제가 쇼츠를 시도하자마자 한 달에 5만 명이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계속 긴 영상 올렸다가 나 이제 영상이 내가 옛날에 올렸던 영상 클립을 좀 편집해서 쇼츠로 올리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요즘에 막 숏폼이 대세인데 내가 너무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한 개씩 올려보자 라는 이제 약속을 하고 편집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하루에 한 개씩 올렸는데 하나가 300만 뷰, 400만 뷰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돈은 안 되거든요, 쇼츠가. 근데 사람들이 와 이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구독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유튜브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저도 원래 긴 영상만 고집을 하다가 소이더월드, 소이더머니 채널의 목표 그리고 소희님만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저는 소이더월드 이제 구독자 욕심은 사실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10만 대부터 10만 대가 목표였거든요. 딱 10만 배 실버 버튼 받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 내가 좋아하는 여행지 다니면서 재밌게 콘텐츠 만드는 게 이제 소이더월드의 목표고 소이더머니를 좀 키우고 싶긴 한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찐 재미의 영역이 저는 아니거든요. 제가 공부해야 올릴 수 있는 어떤 좀 마음 편하게 올릴 수 있는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테크 공부도 꾸준히 하고 제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시도도 하고 인터뷰도 이렇게 해보고 이러면서 좀 소이더머니라는 채널을 조금 더 10만 명 정도 저는 10만이 목표였어요. 10만 명 정도로 키우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고 제 개인적인 목표는 지금 삶의 만족도가 저는 그래도 높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처럼만 지금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 중 한 분이시잖아요, 유튜브 안에서. 네네.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많은 2030 세대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에게 용기와 파이팅 낼 수 있는 어떤 말씀이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주변 친구들 보면은 다 도전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3개월은커녕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냥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진짜 콘텐츠라는 영역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내 자신한테서 나오는 콘텐츠는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라도 한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수입이 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거를 젊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전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퀄리티 상관없이 일단 도전. 저도 퀄리티 진짜 안 좋았어요. 지금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네, 정말 퀄리티보다는 이 사람의 캐릭터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이제 어떤 특징이 잘 드러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쵸. 그 얼굴을 안 드러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얼굴 드러내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는 분들이 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물론 인터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고 그냥 브이로그나 어떤 특색 있는 크리에이터 중심의 어떤 브이로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머니멘터리 굉장히 돈 벌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이 인터뷰하는 채널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그런 채널에 출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자주 챙겨볼게요. 이 정도만 자를게요. 나 여기 처음 가봐. 인디아 헤어 살롱. 흡사 컴퓨터 바탕화면. I was the one to judge. You said you had enough.